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내일 전 세계적인 위기가 터진다면 여러분의 돈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금? 달러? 아니면 비트코인? 오늘은 2026년이라는 가상의 미래로 한번 들어가 볼 겁니다. 전쟁이라는 극한의 공포가 어떻게 비트코인을 완전히 새로운 존재, 바로 디지털 금호로 만들었는지 그 흥미로운 시나리오 속으로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시간은 2026년. 로링 라이언 작전이 시작되면서 전 세계가 말 그대로 숨을 죽입니다. 중동의 화약고에 불이 붙자마자 시장은 순식간에 깊이를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갔죠. 자, 그럼 전쟁이 딱 터졌을 때 시장은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겠죠. 그래서 먼저 이 위기 상황에서 각각의 자산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첫 24시간의 혼돈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과는요? 어느 정도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통적인 안전자산, 바로 금, 당연히 치솟았죠. 반면에 비트코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위험 자산들은 그냥 곤두박질 쳤습니다. 다들 무서우니까 위험한 건 다 던지고 일단 안전한 데로 가자 하는 바로 그 전형적인 리스크오프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근데 특히 비트코인, 하루 만에 무려 7.2%가 그냥 폭락해버렸어요. 아니, 왜 하필 비트코인이 이렇게까지 심하게 빠졌을까요? 이게 왜냐면 비트코인 시장은 주말이고 뭐고 없잖아요. 365일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말 그대로 전 세계 현금 인출기가 된 거예요. 위기가 터지자마자 사람들이 제일 먼저 달려가서 돈을 뺀 거죠. 거기다가 빚내서 투자했던 사람들 아시죠? 그 포지션들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이 하락세에 기름을 부은 셈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 정말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비트코인이 그냥 회복한 게 아니에요. 미친 듯이 정말 무섭게 치솟기 시작한 겁니다. 다른 자산들은 아직도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혼자서 68,000달러를 그냥 뚫어버린 거죠. 와,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아니, 모두가 살려달라고 안전한 곳으로 도망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 거대한 자본, 우리가 고래라고 부르는 이 큰 손들은 정반대로 비트코인을 향해 돌진했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 미스터리의 실마리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그 미스터리를 풀 첫 번째 단서,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금과 비트코인의 관계에 있습니다. 예전하고는 완전 달라진 거예요. 두 자산의 역할이 완전히 분리되는 말 그대로 위대한 분리, 디커플링이 시작된 거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금은 뭐죠? 위기가 닥쳤을 때 나를 지켜주는 아주 단단한 방어용 벙커 같은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쌓아온 만질 수 있는 신뢰 그 자체죠. 그런데 비트코인은요? 이제는 알고리즘이 보장하는 희소성, 그리고 엄청나게 빠른 유동성을 무기로 한 아주 날카로운 공격용 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둘은 더 이상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오히려 위기 속에서 각자 다른 역할을 맡는 최고의 파트너가 된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마이너스 0.17. 이게 뭐냐고요? 2020년에 금이랑 비트코인이 얼마나 따로 놀았는지를 보여주는 상관관계 수치예요. 마이너스라는 건 쉽게 말해서 금이 웃을 때 비트코인은 울고 비트코인이 웃을 때 금은 울었다는 거죠. 완전히 반대로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자, 투자자 입장에서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엄청난 겁니다. 아, 이제 이 둘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 진짜 위험 분산이 되는구나 하는 확신을 준 거죠. 오케이, 그럼 금이랑 비트코인 관계가 바뀐 건 알겠어요? 근데 이걸 누가 주도했냐는 거죠. 바로 기관들, 그 고래들입니다. 도대체 왜 이 아수라장 속에서 그들은 비트코인을 사들였을까요? 그들의 전략적인 생각을 한번 따라가 보죠. 바로 이 한 문장에 모든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국가 권력으로도 끌 수 없는 자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났어요. 국가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어떤 정부가 이거 내놔, 이거 동결 할 수 없는 자산이 있다면 그 가치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는 거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국적이 없다. 어느 나라의 제재나 압류에서도 자유롭다는 거죠. 두 번째, 순간이동이 가능하다. 국경? 그런 거 없어요. 수조 원의 자산도 클릭 몇 번이면 지구 반대편으로 옮길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 바로 합법적인 통로가 생겼다는 겁니다.
블랙록의 IBT 같은 ETF 덕분에 이제 이 거대한 기관들이 아주 안전하고 투명하게 비트코인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죠. 네, 이제 기관들이 왜 비트코인을 원했는지는 알겠어요. 근데 말이죠, 원한다고 다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대규모 자금 이동이 가능했던 건 바로 시장의 판, 이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디지털 금의 시대를 열어젖힌 그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가 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새로운 패러다임은요, 아주 튼튼한 세 개의 기둥 위에 서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기둥은 절대적인 희소성입니다. 반감기를 거치면서 이제 비트코인은 금보다도 더 희귀한 자산이 됐어요. 두 번째 기둥, 제도권 인프라. 아까 말했던 ETF나 명확해진 규제들이 월스트리트의 빗장을 그냥 활짝 열어버린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은 리스크에 대한 생각의 전환입니다. 전쟁이 나니까 어때요? 금 같은 실물 자산, 이거 옮기고 보관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다들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디지털 자산이 이럴 땐 더 안전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가치를 다시 보게 된 거죠. 와, 이 숫자 한번 보세요. 43,100 BTC. 이게 뭐냐면 이 가상의 전쟁 시나리오에서 일주일 동안 들어가는 전쟁 비용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전 세계 모든 채굴자들이 일주일 동안 밤새도록 해내는 비트코인 양의 무려 13배예요. 13배. 이제 비트코인이 그냥 뭐 변두리에 있는 자산이 아니라 국가 간의 전쟁 비용을 잴 수 있을 정도의 가치의 척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엄청나죠? 자, 지금까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배경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어쩌라고? 우리는 뭘 해야 하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그 해답으로 제시되는 게 바로 바벨 전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헬스장에서 역기 아시죠? 양쪽 끝에만 무거운 원판을 달잖아요. 딱 그거예요. 포트폴리오의 한쪽 끝에는 진짜 극도로 안전한 자산을 두고 다른 쪽 끝에는 대박을 누릴 수 있는 성장 가능성이 폭발하는 자산을 두는 거죠. 어중간한 건 다 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2026년 버전의 바벨 전략 포트폴리오를 보면요. 바로 이렇습니다. 금이 마치 배의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평형수처럼 포트폴리오가 흔들리지 않게 꽉 잡아주고요. 비트코인은 이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아주 강력한 성장 엔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핵심은 뭐냐면요. 비록 5%밖에 안 되지만 이 비트코인이 포트폴리오 전체의 성과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는 점이에요. 자, 그럼 가장 궁금한 거. 이렇게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된 비트코인. 과연 그 가격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몇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한번 들여다보죠.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첫째, 지금처럼 ETF로 돈이 꾸준히 들어오는 보수적인 강세장이 이어진다면 약 95,000달러 정도. 둘째, 만약 인플레이션이 심해져서 돈이 더 몰리는 강력한 사이클이 오면 18만 달러까지도 보고요. 마지막으로 만약 어떤 나라가 우리 비트코인을 국가 예비 자산으로 쓰겠다 하고 선언하는 그런 멜트업 시나리오가 펼쳐진다면 22만 달러 그 이상도 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물론 이건 예언이 아니에요. 이런 조건들이 맞았을 때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수천 년 동안 인류가 믿어왔던 손에 잡히는 물리적인 신뢰의 시대가 끝나고 수학과 코드가 보증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의 신뢰 시대가 시작되는 그 거대한 문턱에 서 있는 건 아닐까요?